네, 반갑습니다. 5단원 문법 첫 번째 시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이미 주격 관계대명사를 하면서 관계대명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지만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이거 진짜 어렵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쉬면서 머리를 싹 비워온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이 개념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또 한번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관계대명사가 뭔지 그리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형태를 가져야 되고 그 중에서도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게 뭔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프린트에 있는 것만 하니까 여러분들이 프린트에 있는 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풀어줄 수 있는 건 풀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두 개씩 넣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한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 교제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 저 처음에 introduce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개해주다, set up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Can you set me up with a boy 혹은 a girl? 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남소 여소 가능? 이라고 이렇게 친구한테 물었어요. 근데 친구가 가능 해서 가면 여러분들이 갔다 와서 고맙다 라고 할 확률보다 돌았나 이렇게 할 확률이 대체로 높을 거예요. 그래서 돌았나 라고 하면 그 친구도 나름 할 말이 있죠. 아니 네가 네 취향이 어떤지 이야기 안 해줬잖아 라고 이렇게 항변을 하는 경우가 많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Can you set me up with a boy or girl which is tall and kind? 키가 크고 친절한 남소 혹은 여소 가능이라고 이렇게 그냥 남자나 여자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공할 확률을 높이려면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는 타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줘야 되죠. 이렇게 평범한 명사인 boy와 girl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절을 하나 갖다 붙이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절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의미로 보면 이런 역할이고요. 정확한 이 정의로 가봅시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관계대명사가 아닌 걸로 풀어쓴 문장을 많이 보여드렸었어요. 나는 한 소년을 안다. 그리고 제이는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우리는 조금 더 고급진 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나는 제인을 사랑하는 한 소년을 안다 라고 이렇게 소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넘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간단하면서도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 되겠죠. 이걸 가능하게 하는 게 관계대명사인데 이 위의 문장과 아래 문장이 같다고 볼 때 이 관계대명사인 whom은요 뭐와 뭐를 대체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미 색깔로 표시를 다 해놨어요. and와 him을 whom으로 하나로 합친 개념이죠. 그럼 이 and가 무엇이냐?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였죠. 그러면 him은 무엇이냐? 이 앞에 나온 한 소년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다시 되짚어드리면 관계대명사는 한 단어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하도록 축약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자, 아까 그냥 남소 여소가 아니라 키 큰 남자 소개 좀 예쁜 여자 소개 좀 하면서 아까 이 명사를 부연 설명하게 할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절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절은요 바로 앞에 오는 명사를 꾸며주게 돼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품사는 이 절을 예시로 들 때 많이 나오는 handsome 이런 것처럼 형용사였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 절도 명사를 꾸며주니까 주어와 동사를 가진 이 절이 형용사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특수한 용어로 이 관계대명사 절의 꾸밈을 받는 바로 앞에 오는 명사를 앞에 온다 그래서 선행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를 이야기할 때 이 선행사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항상 같이 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왜냐면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제인이 사랑하는 소년 이렇게 뒤에 관계대명사를 기준으로 뒤의 내용과 앞에 선행사가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관계대명사를 보실 때는 앞에 선행사를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가 이 whom만 있는 게 아니고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개 많죠.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요, 다음에 두 가지 요소를 보고 형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선 선행사가 사람인가 사물인가, 그리고 뒤에 문장에 오는 대명사, 우리 관계대명사가 원래 접속사랑 대명사를 합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접속사랑 대명사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문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대명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여기 변수가 2개고 여기 변수가 3개니까 총 6개의 형태여야 되죠. 이 주격, 소유격, 목적격의 개념을 밑에 예문을 한 번 더 보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는 중국에 살아요.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이야기하면 나는 중국에 사는 친구가 있어요 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요 who를 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형태를 찾으라 그랬을 때 어떻게 찾느냐면, 자, 선행사를 잘 보라 그랬죠.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뒤에 문장에 중국에 산다 라는 건 있는데 누가 중국에 사는지가 없는데 이 선행사 친구가 중국에 사는 거죠. 그러면 이 선행사의 역할이 주어가 되니까 얘는 주격인 거예요. 사람, 주격. 그래서 who를 쓰게 되고요. 나는 친구가 있는데 그의 고향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이걸 줄이면 나는 중국이 고향인 친구가 있어요 라는 문장이 되는데, 여기 고향이 중국이다 라는 말은 있는데 누구의 고향이 중국인지가 없죠. 근데 의미상으로 친구의 고향이니까 여기 소유격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사람의 소유격인 whose를 쓰는 거고요. 나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를 중국에서 만났어요. 밑으로 가보면 나는 중국에서 만난 친구가 있어요. 그죠? 나는 만났다가 있는데 누구를 만났는지가 없죠. 근데 의미상으로 선행사죠. 나는 친구를 중국에서 만난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 사람인 선행사고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가 목적격의 역할을 하겠구나 라고 해서 사람의 목적격인 whom을 쓰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가 비워져 있는 문제를 보면 앞에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먼저 보시고요. 뒤에 문장에 비어있는 성분을 찾아가지고 이 선행사가 뒤에 비어있는 성분과 의미적으로 맞는가를 보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을 결정해서 맞는 형태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론상으로 6개의 형태를 띌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봤던 who, whose, whom 말고 선행사가 사물인 경우에는요, which, of which, which라는 게 옛날 이론이었는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of which 말고 whose도 사물에도 whose를 쓰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목적격도 원래 whom이어야 되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주격이랑 동일하게 who로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외우기 싫어서 미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who, which, whose만 외워도 어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 주격과 목적격은 독특하게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점까지 같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이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마주칠 때 선행사가 뭔지, 그리고 그 관계대명사 절 안에서 그 선행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고 주격, 소유격, 목적격 골라서 형태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는요, 이 선행사가 관계대명사절에 의미상으로 볼 때 목적어의 역할을 할 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한다.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말하는 것을 이라는 문장을 쓰고 싶으면요, 사람이 선행사인 것 같으니까 목적격이죠. 목적격이래. 사람인 선행사죠. 근데 나는 잘 모르는데 누구를 잘 모르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고 목적격이니까 whom을 쓰라는 얘기예요. 사람이고 목적격 whom 혹은 who를 쓰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선행사.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사물이죠. 근데 I read. 나는 읽었다. 지난밤에. 뭘 읽었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누락이 돼 있죠. 그러면 사물이고 목적격인 which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물 빈칸에 아까 위에 괄호는 who나 whom이고 밑에는 which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계대명사 절은요, 문장의 필수 성분, 주어 목적어 중 하나가 꼭 비어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어있는 성분이 아까 말했던 대로 앞에 선행사와 관련이 있는지 잘 보시고 형태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주의 1번, 2번이 나와 있죠. 주의 1번은 아까 주격, 목적격은 t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주의 2번을 잘 보세요.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다 돼 있죠. 그래서 이 문장도 사실 which 안 쓰고 이렇게만 돼 있어도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목적격은 생략이 되니까 I can't remember the story I read last night 해도 되고요. 앞에 문장도 whom이 없어도 됩니다. I'm afraid of talking with people I don't know well. 이렇게 목적격은 생략이 가능하고요. 주격, 소유격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심화, 저번에 얘기했던 건데, 자, 나는 의자를 보고 있어요. 나의 할아버지께서 앉곤 했던. 근데 의자랑 앉다가 자연스럽게 되려면 의자에 앉는다는 말이 되죠. 영어에서는 어디에 해당하는 게 이 on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관계대명사절로 바꾸면 and와 it을 which로 이렇게 바꿔서 which my grandfather used to sit on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게 사실 chair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 chair랑 on은 의미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의자에 앉는 거니까. 이럴 때는 원래 on이 앞으로 와야 된다는 거 심화 내용으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화 내용 복합관계대명사 what. 요거는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뭐뭐 한 것이라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밋밋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거죠. 이런 막연한 걸 표현하고 싶을 때는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라 그래서 what을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여기 예문을 볼게요. 그녀가 말한 것은 사실이었다. The thing which she said was true. 원래 이거란 말이죠. The thing which가 너무 막연한 뜻에 비해서 길잖아요. 얘를 what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거다.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the thing이라는 막연한 걸 언급할 때만. 여기도 it was the thing which she said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이지만 it was what she said 이렇게 하면 얘를 관계대명사로 보시면 된다. 선행사 더하기 관계대명사다. I can't understand the thing which she said. 나는 그녀가 말한 걸 이해할 수 없다도 마찬가지로 the thing which를 what으로 간단하게 줄여 쓸 수 있다. I can't understand what she said. 이런 게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관계대명사 개념은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니까 해석하기를 같이 해볼게요. 자, 팁에 보면 앞에서 뒤로 하는 게 좋다고 돼 있죠. 자, 정말 이거 제발 좀 까먹지 말아 주셔야 되는 게 수천 번 이야기하는 문장의 대원칙. 한 개의 절에는 주어 동사가 한 개씩 있어야 한다라는 게 대전제인데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자, 이 해석하는 팁으로요. 관계대명사 which가 나오고 앞에 food가 있는 거 보니까 이 which가 원래 어느라는 의문사도 되지만 food 뒤에 온다는 거는 100% 관계대명사거든요.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which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인지 범위를 잘 정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해석하면 됩니다. 유일한 음식 which가 있죠. 어떤 음식이냐? 그들이 찾았던 자, 여기까지 해석이 됐어요. 유일한 음식 그들이 찾았던 했는데 였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자, 여기서 문장의 대원칙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한 개의 절에는 한 개의 주어와 동사만 있어야 되죠. 여기서 이미 동사가 나왔어요. 근데 여기 동사가 또 나왔다는 거는 절이 여기서 한번 닫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닫고 해석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find 뒤에서 닫고 유일한 음식인데 어떤 음식이냐?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은 was 였다죠. grass 잔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가난한 시절에 우리가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유일한 음식은 어디 길가에 있는 풀밖에 없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 절일까를 잘 끊는 게 관계대명사 절 해석의 핵심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 여기서도 관계대명사를 찾으려 그러는데 안 보이죠? 왜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이 가능하니까. 이거 생략되면 어떻게 찾느냐? 마찬가지로 해석해 보면 됩니다. The little black dress. 작은 검정 드레스죠. 갑자기 그녀는 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는 한 덩어리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데 she는 여기서 갑자기 별개의 개체가 나오죠. 그럼 여기 생략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작은 검정 드레스는 she wore, 그녀가 입었던 in a movie, 영화에서. 자,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해석이 됐어요. 그녀가 영화에서 입었던 작은 드레스는 하고 is, 동사가 나오네. 아까 문장의 대원칙, 한 문장에는 주어와 동사 하나만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녀가 영화에서 입었던 검정 드레스는 is famous, 유명합니다.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에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핵심은 관계대명사 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냐를 잘 찾는 거가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대명사 what이 있죠. 이건 해석하기 더 쉽습니다. A little smile, 작은 미소는 what is what이니까 뭐 하는 것이다 예요. 뭐 하는 것이다? I, 내가 유일하게 원하는 것이다. 너로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관계대명사의 정의, 성질, 그다음에 형태,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그 중에서도 특히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볼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것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다른 것과 달리 생략이 가능하다. 요거를 주의해 보시고 이제 해석은 했으니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열과 작문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